번에 이어서 두 번째 고약한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사성어인데요. 이 나눠드린 교재에 이렇게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형제쟁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쟁안. 글자를 그대로 풀면 형제가 기러기를 놓고 싸우다 이런 얘기입니다. 형제가 기러기를 놓고 싸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빼서 할게요. 하루는 형제가 기러기를 잡으러 언덕에 올라갔어요. 활을 딱 들고. 그 형제가 저쪽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 떼가 이렇게 쭉 날아오고 있는데, 그 기러기는 보통 V자를 그리면서 오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쓴 사람 기러기가 가장 큰 바람을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리딩을 하다가 지치면 순서를 바꾸고 뭐 그러는데, 어쨌든 기러기가 저쪽에서 날아오는 걸 보고 형이 한마디를 해요. 저 기러기를 잡아서 구워 먹으면 참 맛있겠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뭔 소리냐? 기러기는 삶아 먹는 게 훨씬 맛있다. 그래서 둘이 싸움이 붙었어요. 구워 먹자, 삶아 먹자. 막 그러다 싸움이 끝나질 않아가지고, 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제일 높은 사또를 찾아가서 어느 게 더 맛있는지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사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사또가 들어봐도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양념 반, 프라이드 반 해서 절반은 구워 먹고 절반은 삶아 먹어라. 그랬더니 형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덕에 올라갔어요. 딱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기러기는 날아가고 없더라 하는 게 형제쟁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하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거는 기러기를 잡는 거라는 거죠. 잡기도 전에 그걸 놓고 싸우는 거를 보면 어리석은 인간들을 꼬집는 건데, 사실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추운 날 강의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것들이 돈을 어떻게 좀 많이 벌어볼까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결국은 돈이 많아야 행복한 줄 알고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고 나니까 더 안 행복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돈이 많아서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재벌이 제일 행복해야 맞는데, 그렇다고 또 공부를 잘해야 마치 행복할 것처럼 엄마들이 애들을 닥달을 해서 좋은 대학을 억지로 보내는데, 카이스트에서 자살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47%인가가 우울증 환자라고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공부를 꼭 잘하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본질이에요. 행복의 본질인데 그거를 잡지도 못하면서 돈만 버느라고 세월을 다 보내고,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움이 나고 서로 얼굴을 안 본다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들을 꼬집는 게 바로 형제쟁안이라는 얘기거든요. 무엇을 하든 간에 사실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바쁘기는 바쁜데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허망하고 그런 거죠. 제가 80이 좀 넘은 어머니를 사실은 모신다기보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눈치가 많이 보이는 게 저희 집사람한테 눈치를 보여요. 저희 집사람도 나이가 60인데 아직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밥을 꼭 차려줘야 되고, 제가 되게 미안해서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1년에 2번 머리를 깎는데, 집사람하고 일요일날 저녁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저녁은 나가서 먹읍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좋아하죠. 여자들은 나가서 꼭 먹는 게 뭐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족 간의 화목을 한번 다지기 위해서 나가면 어머니가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가봐야 뭐가 먹을 게 있다고 돈만 쓰고 뭘 나가냐, 집에서 먹지. 그래도 이제 일단 설거지하고 뭐 저녁 준비하는 게 귀찮으니까 어머니 그러지 말고 나가십시다. 그럼 나가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가고 나면 또 싸움이 나요. 왜냐면 이제 뭘 먹을까를 놓고 싸움이 나요. 어머니 뭐 드실래요? 그러면 뭐 청국장 잘하는 집 어디 없냐, 뭐 이런 거 나오고, 애들은 너 뭐 먹을래? 그러면 뭐 피자 잘하는데 뭐 스파게티 잘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난다고요. 이 형제쟁안하고 똑같은 얘기죠. 밖에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거는 꼭 그동안 못 먹었던 맛있는 걸 먹으려고 나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가족이 그 시간을 통해서 화목하자는 게 본질이지, 그게 어느 게 뭘 꼭 먹는다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뭔가를 자꾸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생각이 유연해지고,
이 밖으로 외식을 하는 거의 본질이 뭔가를 깨달으면 어머니가 안 그러실 텐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정한 게 그죠. 한 번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청국장이라든가 뭐 호박죽을 먹으러 가는 거죠. 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어쩌다 먹는 거니까 한 번쯤은 니들도 먹어보고, 또 어머니한테도 한 번쯤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한 번쯤 먹어보면 나름대로 또 그것도 맛있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본질이 과연 무언가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바쁘기만 하고 끝나고 나면 허망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결국은 행복하자고 사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일도 하고 돈도 버는 거거든요. 형제재간이라는 얘기를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고, 해가 가기 전에 형제들하고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막걸리라도 한잔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한시, 제가 좋아하는 한시를 한 편 적어놨어요. 한시를 보면 이제 이게 조주선사의 오도송이라고 깨달음에 관한 건데 시가 아주 간단해요. 봄이 되면 꽃들이 있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있고,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있고, 겨울에는 흰 눈이 있다.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한테는 후시절, 좋은 시절이라네, 그런 뜻인데, 살다 보면 이제 일주일이면 또 정말로 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 봄도 있을 것이고, 또 비바람 부는 장마가 있는 여름도 있을 것이고, 가을이 또 오고, 또 추운 겨울이 분명히 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여름 같은, 그 다음에 겨울 같은 어려운 시기가 반드시 오는 것이고, 또 봄이나 가을 같이 좋은 시절도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이 왔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여름이 왔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는 거고, 삶에는 늘상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죠. 그거를 안다 그러면 마음이 훨씬 푸근해질 것이고,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한 것이고, 기력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행복할 것이고, 당연하게 안 여기면 사는 일이 여러 가지로 힘들겠죠. 모쪼록 2019년 기해년이죠. 기해년에는 행복의 본질이 뭔가 한 번씩들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보다 같은 조건에서도 훨씬 행복한 생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